얼티비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부동산 정보시대 조준상입니다. 오늘은 온주 한인실업인협회 회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윤종실 회장님을 모시고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권영철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 회장님, 우선 우리 얼티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의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회장 윤종실입니다. 이렇게 얼티비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이제 회장님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약 한 10월 말에 취임을 했으니까 5개월 반 정도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굉장히 일이 많으시죠? 생각하셨던 것보다? 예, 제가 출마할 때 또 시작하고 나서 진행되면서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실업인협회 하면은 물론 뭐 여러 업계에 많은 사람들이 멤버로 계시는 건 제가 아는데 그래도 대다수의 그 협회원들이 편의점을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원래 그 정관상에는 한인 모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실업인 협회입니다.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금전적이고 리베이트 관계 때문에 대다수 회원분들이 컨비니언스 업계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예. 권영철 씨, 사실 우리가 이민 온 지가 이제 거의 40년이 다 돼 가는데 편의점의 그 역사도 우리 이민 역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네, 예. 40년 전으로 거슬러 가서 보면은 참 그때 한인들이 이민을 와가지고 제일 먼저 시작한 게 편의점이었었습니다. 근데 회장님 요새 그 말썽이 많은 사실 편의점이 참 여러 가지 고초를 많이 겪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나 뭐 대형 마케트가 많이 들어와서 코스코니 뭐 마랭이 들어와서 사실상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데 회장님 의견은 어떻게 그렇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감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저도 23년, 약 한 22년간 컨비니언스 업계에 지속적으로 종사했고요. 많은 가게를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해왔었습니다. 근데 요즘 와서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는 정말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했다. 특히 대형마트들이 자체 경쟁을 통하면서 중형마트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컨비니언스화 돼가고 있다. 그런 쪽에 우리 컨비니언스 업계도 같이 맞물려서 어려움을 같이 겪어가는 거 아니겠는가. 저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컨비니언스 스토어의 뭐랄까요, 어려움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처음 시작은 일요 영업을 대형 스토어들의 일요 영업을 허용해 주는 것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참 컨비니언스 스토어들이 참 재미들도 많이 받고 돈들도 많이 보셨는데 일요 영업이 시작되면서 이제 손님들이 줄고 매상이 줄면서부터 그때부터 고초가 시작된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저도 기억하는 게 저도 이제 한 40여 년 전에 이민을 와서 저도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사실 그때는 저 왔을 때는 9시 이전에 여는 가게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침에. 그렇죠. 예. 또 저녁 10시 이후에 닫는 가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만 해도 9시부터 10시라는 게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그걸 훨씬 지나서 새벽 7시에도 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요즘 또 특히 말썽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담배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담배 진열대 그 문제 때문에 참 말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거기에 대해서. 담배 진열대 문제요? 예. 예. 사실 우리 컨비니언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흐름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한 경쟁 시대인데 사실은 지금의 이 시대적인 트렌드라고 저는 봅니다. 옛날에 현대자동차가 포니를 만들었을 때 포니 하나 가지고 5년, 6년 이렇게 얼마나 비즈니스 잘했습니까? 근데 대형 차를 만들어내면서도 이제는 그 브랜드 하나 가지고 1, 2년 넘기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스몰 비즈니스 업계에서도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담배 문제인데
선진국에서는 담배 문제가 지금 급격히 규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누가 우리 개인이 운동한다 될 일도 아니고요. 미국, 캐나다가 모든 곳에 그렇게 됐는데 우리 온주가 지금 3년 유예 기간이 이미 지나서 5월 말부로 이제 스탑되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존도가 물론 담배에 높다 보니까 관심도 많고 걱정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통계 자료나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현재 캐나다에서 담배가 배닝된 이후에 전시가 배닝된 이후에 전혀 매상에는 지장이 없다는 그러한 통계 자료가 나와 있고 현실적으로 그걸 하시는 우리 업계에 있는 분들이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타주의 말씀. 그렇죠. 예, 제일 먼저 시작되는 곳이요. 제일 먼저 매니토바가 지금 2년 반이 넘었고요. 그 다음에 사스카츄안, PEI, 노바스코시아, 이제 3월 1일부로 밴쿠버가 시작되고 7월 1일부로 엘버타가 하면은 모든 주가 다 담배 배닝이 됩니다. 이제 캐나다 전체가 배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니토바주가 통계를 보면은 전혀 담배 회사의 통계 자료에 의해서 전혀 그렇고 지장이 없고요. 그 다음에 회원님들과 직접 우리가 접촉해 본 결과 회원님들도 전혀 지장이 없다. 담배를 디스플레이를 안 했기 때문에 가렸기 때문에 담배 판매율이 저조하다 이런 건 없습니다. 예. 사스카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결국 회장님 말씀은 담배를 전시를 하건 안 하건 매상에는 관계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담배라는 게 자기가 피고 싶어서 주는 거지 이게 보고 내가 피워야겠다 이런 게 아니니까 결국은 담배 필 사람은 진열이 돼 있거나 안 됐건 필 사람은 핀다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온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정확하게 담배 전시를 할 수 없는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5월 31일부로 끝납니다. 6월 1일부터는 담배가 우리가 손님들한테 담배 팔 때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럼 언더 더 테이블로 줍니까? 어느 테이블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요구를 해가지고 나온 지금 레귤레이션이 1x2 feet요. 1x2 feet로 뚜껑을 만들어서 프립 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들으면 자동적으로 놓으면 닫혀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손으로 누르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보이는 걸 허용하는 거예요. 예. 네. 그게 이 와이드로는 2 feet까지예요. 예. 높이는 1 foot고요. 결국은 디스플레이 전체에 디스플레이 이제 못하게 됐고 그걸 가려야 되는데 뭐 조그만 문들이 여러 개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조준상 씨도 말씀하셨고, 이제, 윤정수 씨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럼 왜 담배가 이렇게 문제가 되냐. 결국은 컨비니언스 스토어의 50% 이상이, 어느 가게는 65%가 되는 데가 있고, 75%가 되는 거죠. 50% 이상의 매상이 담배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담배, 디스플레이를 못할 경우에 이제 그 매상에 미칠 영향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지금 다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저희들 그 에이전트 입장에서 볼 적에는 지금 그러면 가게를 언제 팔아야 되는 시기가 언제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아니 그러면 본인이 안 되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판다 그러면 또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사는 사람도 이제 그런 똑같은 그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팔려고 내놓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지금 이걸 사야 되는지, 예. 이제 언제 사는 시기가 좋으냐, 이제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많이 듣는데, 우리 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좀 얘기를 좀 한번 해 주시죠. 그 문제에 대해서. 네. 참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저는 그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여기 저희들이 이민 와서 스몰 비즈니스를 우리가 택해서 하는데, 비즈니스는 어느 것을 하든 자기가 정말 가치가 있고, 투자 가치가 있고, 정말,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건 우리 자유입니다. 우리 선택이에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선택 중에서 컨비니언스를 선택해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해왔어요.
재미있게 해왔고. 근데 요즘에 갑자기 얼마 전부턴가 컨비니언스는 안 돼. 어떤 때는 회장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컨비니언스는 안 돼. 안 되는 업종의 단체 회장인지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렇네요. 예. 그렇게 하면서 저는 참 제 자신이 이건 아닌데. 또 어느 분들은 언론에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만 나가지 말고 긍정적인 것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부정적인 시각만 나가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렇게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저는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타 업종에 컨비니언스보다 나은 업종이 있으면 왜 거기 가시지 안 가시고서 이쪽만 불평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저는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세상에 컨비니언스 업종만 어렵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렇죠. 세상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변하고 있는 와중에는 우리들 많이 하는 세탁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패스트푸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같이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100% 100명이 비즈니스 한다면 100명이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분명히 잘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저는 현재 모든 업종 속에서 이런 트렌드 속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본인의 입장에서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어느 회원님들 만나면 구멍가게 하면서 이렇게 자기 비하적인 생각 먼저 하고 행동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스몰 비즈니스지만은 어렵게 만들어서 일군 나의 터전이에요. 그러면 내가 작은 비즈니스의 CEO라는 입장에서 한번 앞서가는 리드하는 그러한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자 하는 자세만 있다면은 우리는 벌써 분위기부터 달라지고 출발점이 달라지고 지향점이 전 달라진다고 봅니다. 예. 아주 뭐 회장님 잘 뽑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근데 요새 그 담배, 사실 그 디스플레이도 문제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 불법 담배, 인디안 담배가 아주 큰 그 문제로 되어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예, 해 주시죠. 예. 예. 사실 담배의 비중이 크고 우리가 의존도가 많이 높습니다. 이제 정부도 규제를 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도 담배의 의존도에서 벗어나려고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해야 됩니다. 근데 특히 전 캐나다에서 온타리오주와 퀘벡주가 인디안 레저베이션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담배 때문에 참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파는 이런 합법적인 담배가 보통 70불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70불이면 한 카르튼에 한 카르튼에 예. 70불을 넘어가는데 인디언 레저베이션에서 나오는 담배가 6불에서 15불 사이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르튼당. 참 대단한 차이네요. 예. 6불이면 한갑 값도 안 되는 건데. 예, 그렇죠.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통계 자료가 온타리오가 마켓의 3분의 1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불법 담배. 예, 세 값을 피면은 세 값 중에 한 값은 그 불법 담배예요. 인디언 레저베이션에서 만드는 담배예요. 퀘벡은 조금 더 높습니다. 예. 예, 대단하네요.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5년 전에 인디안 레저베이션에는 5,000불만 내면 담배 공장을 차릴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00불입니다. 5년 전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던 공장이 2개 있었는데 지금은 38개로 넘어갔습니다. 예, 장사가 잘 되니까. 그렇죠.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인디언 레저베이션에서 정부에서 허가를 내줄 때는 자체에서 소비하고 그거를 수출하라고 다른데 엑스포트하라고 만들어 줬는데 엑스포트이 아니라 국내 시장의 컨트라밴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떠한 텍스 문제가 아니고 이젠 텍스 문제를 넘어가 가지고 이제 크리미널 이슈로 지금 변했습니다. 크리미널 이슈뿐만이 아닙니다. 준법 정신 자체도 이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예. 그 통계 자료가 얼마 전에 캐나다 컨비니언스 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토론토에 있는 고등학교 주변에서 꽁초를 주웠는데 12,000개를 주웠는데요. 23%가
불법 담배입니다. 고등학교 주변에서. 퀘벡은 31%가 됐습니다. 예. 우리는 언더 19이라는 엑스표를 놓은 이 마크를 항상 부착하게 돼 있고 그런 엄격한 규제를 받으면서 하는데 그 자체가 전혀 무색한 거죠. 청소년들에게는 싸게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고 배달까지 지금 델리버리까지 되는 실정이니까 그게 현주소입니다. 예. 그러면 그 불법 담배가 일반 가게에서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가게에서는 거의 파는 곳이 없고요. 직접 아파트, 공장, 학교로 전부 델리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오랫동안 살면서 카나다는 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살기 힘든 나라고 모든 게 법 하는 나라인데 그럼 이런 것이 성행하고 있다는 거를 정부 당국자들은 이걸 모르고 있습니까? 그게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네요. 특히 1년 전부터 정부 채널에 가짜 각계각층의 요로에서 많은 건의와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 전에는 저희들이 오타와 포럼에도 갔다 왔어요. 그때 정부 관계자, 각 관계자 200여 명이 모여서 정부에다가 성토까지 했지요. 다 조사 내용 다 발표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 다행이네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온타리오 정부는 하부 직원들은 수없는 조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은 상부층에 있는 미니스터급들은 인식을 크게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개월 전에 스몰 비즈니스 장관인 그 미스터 타커를 만났었는데 그때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얘기를 했습니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분도 그렇게 심각하게 몰랐었어요. 이 정도 심각하냐 해가지고 바로 이틀 뒤에 토론토 스타 선에 전면에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예. 이제 원주정부도 심각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이번에 우리 그 대책팀장이 이번 하퍼 그 수상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집중적으로 그 얘기를 건의했는데 수상 얘기도 다 알고 있다 이제. 다만 액션을 취하지 못했다. 이제 액션을 취할 때가 왔다. 구체적인 얘기는 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액션을 취할 때가 왔다고 답변을 했답니다. 예. 그 결국은 정부가 개입이 안 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뭐 이렇게 심각한 정도라면은 30% 정도의 담배가 불법이라면은 결국 그게 담배를 취급하는 소매상, 특히나 우리 한인 편의점을 경영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그렇지. 피해가 다가가는 거니까 시력 차원에서도 그걸 굉장히 좀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같이. 예, 참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여로에 탄원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공조해서 OCSA요, 온타리오 컨비니언스 협회 거기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과의사협회, 의사협회 그런 곳에서도 그다음에 교육청의 관계자들하고도 많은 공조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뭐 대형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세븐일레븐이나 뭐 막스밀크나 이런 데도 같이 동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세븐일레븐이라고 그쪽은 협회가 아니잖아요. 하나의 사업체의 자기들이 개인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는 온타리오 컨비니언스 협회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 소속이 돼 있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이제 그 아까 그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신 것 중에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 왔는데 대형 스토어들이 이제 컨비니언스화 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컨비니언스의 역할을 많이 잊어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대형 스토어나 그렇지만 아까 지금 조준환 씨께서 말씀하신 맥스나 세븐일레븐들은 끊임없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트렌드를 얘기하셨지만은 그 국민들, 그 소비자들의 그 욕구는 끊임없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좀 안 된 말씀이지만 우리 그 실업인 협회 그 회원들의 가게를 가보면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고 계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실업 차원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고 있으며 어떻게 이제 그걸
대체를 하고 그 트렌드에 맞춰갈 수 있는지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예. 참 그게 현주소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개인이 운영하는 컨비니언스는 거의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대형 체인점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캐나다 현실도 맥스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컨비니언스 업종 자체가 사양이라는 건 아니지요. 저는 컨비니언스는 정말 가장 장점을 가진 저는 비즈니스라고 봅니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러면 그 이웃들을 어떻게 유혹해서 우리 비즈니스와 연관되느냐.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협회 2,000 이상 되는 협회 회원님들의 스토어와 지금 말씀하신 세븐일레븐이나 맥스 같은 그런 프랜차이즈 스토어가 비교를 해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크게 나눌 수 있는 게 맥스나 이 세븐일레븐처럼 그 프랜차이즈는 첫째, 이 트렌드에 정말 앞서갑니다. 정말 앞서가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투자 개념과 교육 개념이 철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 프랜차이즈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 반면에 우리 OKB에는 각자 인디비주얼 개인 스토어들이 모여서 우리가 협회를 만들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스토어인 거예요. 옛날에 트렌드가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같이 따라갔는데 이제 급변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무한 경쟁 시대에 오다 보니까 이제 트렌드에 따라가는 게 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회원님들 빨리 움직이는 분들은 정말 지금도 그런 프랜차이즈보다 더 잘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협회도 이제 한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 정말 그쪽을 향해서 가야 되고 우리가 최대한 협회가 정보나 그런 아이디를 제공해주고 우리 회원님들은 그걸 받을 수 있는 자세 정말 찾아나서 배우고 모방하고 그걸 가지고 업소에 대입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깨우친 머리가 필요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지금 맥스 같은 경우 보면 가게가 굉장히 심플해졌습니다. 그렇지요? 고부가 가치만 취급하고 심플한데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다양한 제품을 동네나 자기 위치나 맞게 자기 브랜드화를 시켜야 되겠다. 예를 들면 다운타운에 참 트래픽이 많은 곳이다. 그렇다면 빨리 패스트푸드 쪽으로 들어가서 그쪽에 비중을 더 둬야 될 것이고 이런 우리 네이버 쪽에 있으면 요즘에 참 프리저 이게 뭐죠? 프로즌 푸드. 예, 프로즌 푸드이 많이 지금 팽창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프로즌 푸드 쪽에 비중을 더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여기 우리 가게 오면은 무언가 다른 가게보다는 다르구나 하는 이미지부터 입구에서부터 이미지부터 우리가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그리고 수많은 상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새로운 상품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손님들한테 선을 보이고 그 중에서 잘 나가는 건 지수로 놔둬야 될 것이고 안 나가는 건 빨리 치워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앉아서 손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손님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배움이 먼저 필요한 게 아닌가. 예. 그걸 위해서 담을 그릇을 만드는데 정말 가게 환경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또 서비스도 이제 10년 전에 앉아서 그냥 땡큐, 바이만 해도 되는 시절이 아니고 정말 손님한테 무언가 본하고 안내하는 그러한 서비스 정신도 분명히 달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아주 훌륭하고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예, 결국은 유행이 변하면 따라가야 되듯이
예, 역시 컨비니언스 스토어도 이제는 대형 마켓을 견주해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테크놀로지나 이런 서비스 면에서 따라가야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 KBA 우리가 지금 그 도매상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인 협동조합이라고 그러나요? 그가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세 군데가 있죠. 세 군데. 예, GTA에만. 예, 그 로케이션이 대체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미시사가에 있고요. 스카보로 인근에 하나 있고, 예, 노스쪽 노스쪽에 하나 있고요. 예. 그럼 협회원들이 지금 많이 이용을 하나요, 그거를? 뭐 100% 협회 회원들이 100% 이용한다고 봐야 되고요. 외국인이 한 3, 40%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이용합니까? 예, 대단하네요. 그러면 그 협회원들 중에서 로케이션이 좀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긴 있겠네요. 그렇죠. 예, 뭐 멀어서 못 온다기보다는 그렇죠. 이제 뭐 외부에 특히 뭐 외곽에 사시는 분들은 주로 인근에 있는 작은 홀세일을 이용하다가 뭐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한번 마음을 잡수시고서 여기 와서 큰 샤핑을 한 번씩 하는 그런 추세죠. 그 얼마 전에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어디다 브랜치를 하나 더 내시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계획이 아직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 계획은 취소가 된 겁니까? 요즘은 뭐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고 오히려 지금 있는 것들을 합쳐서 하나로 예. 한다는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예,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참 우리가 35년 실업 역사와 협동조합은 25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업이 발전하면서 외부 환경이 좋을 때 우리가 회원들이 비즈니스가 잘 되면서 우리 필요에 의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요. 세 군데로 지금 확장이 됐습니다. 그때는 중시될 게 뭐냐면 우리가 바빴기 때문에 빨리 가서 사는 컨비니언스 개념이 강했습니다. 홀세일도. 예. 그래가지고 몇십 분 차 타고 가는 거리도 불편해서 우리 가까이에 이렇게 만들면서 팽창돼 왔는데 지금은 세월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협동조합 기능이 컨비니언스 기능이 아니라 경쟁력을 우리 회원업소의 경쟁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과 역할이 확실하게 지금 요구받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은 옛날에 20년 전에는 앞에 꽃만 놔도 가게 권리금 떨어진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꽃을 안 넣으면 꽃을 안 넣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장사가 되고 비즈니스가 되는 거라면 아이템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모자 안 파는 가게 없습니다. 옷까지 팝니다. 신발까지 팝니다. 왜요? 팔리니까. 해야 되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비즈니스의 지금 스타일이 변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협동조합이 프랜차이즈가 헤드오피스에서 정보를 가지고 아이템을 선정해서 내려주잖아요. 우리 인디비주얼 스토어에 모인 협회는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본부에서 해줘야 되는데 본부가 그 역할을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시하는 게 협동조합이 그런 정보 기능, 회원들 업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능, 모든 참 아이템을 한꺼번에 와서 사서 저렴한 가격에 한꺼번에 쇼핑해서 업소에 가져가서 펼쳐놓고 장사할 때 그게 바로 우리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절실히 지금 요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경쟁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 적에는 실업인 협회는 non-profit organization입니다. 근데 협동조합은 프로핏을 내야 되는 단체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그 기관이 그 인트레스트가 상충이 될 때가 있다고. 한쪽에서는 프로핏을 내줘야 되고 한쪽에서는 그게 뭐냐? 우리한테 싼 값으로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지금 내부에서 그걸 해결해야 됩니까? 왜 그러냐면 협동조합도 어차피 협동조합을 만들었으면은 돈을 벌어야 되고 프로핏을 남기고 또 그 다음 얘기는 또 뭐냐면 다른 홀세일러들하고 또 경쟁도 해서
또 이겨야 되니까. 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으신데 그 어떻게 협회에서는 그런 거를 해결해 나가고 계신지 한번 좀 말씀. 권영철 씨, 그 협동조합의 오너는 누굽니까? 그럼 오너는 멤버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협동조합 멤버들이죠. 그럼 협회 멤버들이 오너 아닙니까? 협회 멤버들이 오너들이죠. 예. 근데 거기는 이제 프라필 오가니제이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는 이제 법적으로 나가면 난 프로핏, 프로핏 이렇게 따집니다. 근데 참 복잡할 때일수록 우리는 심플하게 생각해야 되고 가장 출발할 때 기본 정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협회 5년 전에 만든 협회가 정말 외국인 도매상 다니면서 많은 서름을 받았다고 그래요. 참 우리 필요에 의해서 우리도 홀세일이 필요하구나 해서 만드는 게 바로 협동조합입니다. 거기에 정신이 뭐냐면은 우리 필요에 의해서 우리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구매와 공동분배 정신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게 협동조합입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협동조합이 많은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분명히 실업회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부대사업체가 어느덧 법적으로 분리됐다 해가지고 자꾸 독립적인 쪽을 생각하는 면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 저는 그걸 절대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회원을 위해서 하는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회원의 업소의 경쟁력이나 회원이 업소의 이익이 안 되면 협동조합 자체의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원을 떠나서 이익을 남긴다. 이러면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요, 골고루 갖춰놓을 거 없어요. 이익 드는 곳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협동조합 정신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발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더 필요성을 느끼고 협동조합에서 그런 기능을 충실히 해줄 때만이 우리 업소들은, 우리 회원들은 앞으로 건재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만약에 협동조합에서 그 역할을 못 해주면은 아마 우리 업소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낄 거예요. 예. 만약에 지금도 우리 회원님들은 협동조합에서 물건이 비싸니 많이 떨어지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주소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한면에 생각할 때 협동조합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도매상의 횡포는 대단합니다. 예. 우리의 니드를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바꿔놓고 생각하면 협동조합은 정말 우리가 감사하면서 생각해야 되고 정말 가꾸고 이 기능을 적극적으로 살려야 재생해야 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뭐 많은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또 시간 관계상 제가 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지금 뭐 갓 이민을 오신 분이 편의점을 구입하셔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멤버가 되셨습니다. 멤버가 됐으면 그 리베이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멤버나 오래된 멤버나 똑같이 리베이트가 나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는요. 옛날에는 개인이 서프라이더라고 딜도 많이 했습니다. 개인이 조금 모이면 10명, 20명 개 형식으로 소그룹도 딜이 많이 가능했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것도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소그룹 딜도 참 쉽지 않은 때가 왔습니다. 이제 오로지 볼륨 톡입니다. 볼륨만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KBA가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2,500 회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딜을 할 때 2,500 회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근데 참 안타까운 면이 한 부분이 있는 게 이게 명실상부해야 되는데 이름은 2,500을 우리는 내세우면서 참 그런 단합된 모습이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고요. 새로운 회원이나 오래된 회원이나 리베이트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똑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 회장님이 아까 이제 좋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2,500명이 이렇게 같이 행동을 해줬으면 좋은데 또 많은 분들이 또 개인적인 행동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개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혼자 택하는 거예요. 뭐 어차피 인디비주얼 스토어가 모여서 협회가 된 거니까. 다만 제가 회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다면 우리가 전체 가는 입장에서 인디비듀얼 스토어는 프랜차이즈하고 틀리게 자유를 느낍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긴 안목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말 함께 해주는 모습들, 자율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협회 내에 자유도 필요하지만 협회 내에 자율적인 참여도 참 필요한 게 아니겠는가. 예, 저는 그렇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우리 회장님 모시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은데 오늘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또 꼭 모시기로 약속을 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얼티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프로그램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다시 한번 얼티비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회원님들 참 생업의 현장에서 어려움도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를 생각해서 우리가 과거에 묻지 마시고 시협이 불신을 받았다고 해서 시협은 아니하고 선을 먼저 긋지 마시고 이제 많이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리 집행부도 나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면은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 하나된 모습 속에서 우리 후손에게도 물려줄 것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온주 한인 시렵인협회 회장님이신 윤종신 씨를 모시고 대담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영철 씨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새로운 업계의 새로운 분을 모시고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